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뭘 좀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네. 여행지를 보실 때 요거 좀 생각하고 가시면 편하다. 네. 그리고 사전 정보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는 건데 주로 저는 로드트립이니까 네. 제가 로드트립 가장 사랑하는 동네 그리고 초보 로드트리퍼한테 가장 추천하는 동네 미국 서부입니다. 초보한테 추천? 네네. 제일 정말인가요? 쉬워요. 로드트립으로는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되게 의외네요. 초보자들이라면 걱정되는 거. 길 잃을까봐. 맞아.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비포장만 안 들어가면 돼요. 좀 사람 다니는 길은 다 포장이 돼 있나요? 네, 거의 다. 오. 관광지라고 하면 거의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비포장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은 네. 놓이네요. 비포장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모뉴멘트 밸리가 비포장인데 네. 거기는 어차피 보여요, 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길 잃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라고 그쵸. 했을 때 항상 1위로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가보시고 싶은 생각이. 네,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여길 처음 가본 게 미국에 파견 근무가 있을 때 포커 멤버들끼리 우리 센 데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는데 네.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한 5시간 걸립니다. 차로. 미국에서 가까운 그 정도면 편인 거죠? 가까운 거죠. 그쵸.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게 저의 첫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랜드 캐년을 그 이후로 자주 갔다 뜻이겠죠? 그쵸. 10번은 가지 않았나. 그랜드 캐년이 하나가 아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제주도의 2.7배니까. 저희가 강이 흐르거든요. 지금 네. 사진에도 보이지만 네. 저희 콜로라도 강인데 콜로라도 강이 443km가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444. 저게 서울 부산 거리잖아요. 그리고 협곡이니까 그쵸. 끝과 끝, 네. 계곡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쵸. 누가 그랜드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폭이 제일 넓은 데가 30km니까 서울 네. 수원 거리 제가 또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 맨날 오시죠? 서울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게 폭이라고요? 네, 폭. 가장 넓은 데가. 물론 좁은 데도 있지만 그쵸. 제일 넓은 데가 30km. 비현실적이죠. 네. 이거 상상이 안 가요. 맞아요. 바로 그래요. 그리고 깊이 1.6km예요. 한라산이 1.9km거든요, 높이가. 제일 바닥까지 들어가면 1.6km. 보통 전망 포인트에서 강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가 제일 낮은 데인데 거기까지가 1.6km. 이것도 상상이 잘 안 가요. 한라산은 갔다 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 거의-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제일 아래쪽은 1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처음 딱 보면 현실감이 없어요. 이 뭐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데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근데 이스트는 사우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보통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내비에 찍으면 엉뚱한 데로 안내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웨스트 쪽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내비를 칠 때 그랜드 캐년 빌리지를 찍으셔야 돼요. 저기가 사우스림이고 저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저도 처음 갔던 곳이 저기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기로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가장 제일 예뻐요. 뷰포인트가 네, 보통 사진에서 보는 그랜드 캐년은 거의 사우스림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협곡이지만 보이는 느낌이 달라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급적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우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거 보고 싶다 싶으면 딴 데 가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우스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마트, 편의시설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진짜 관광지처럼 다른 돼 느낌이에요. 있군요. 저희는 거기 마트에서 코스트코 같은 데서 왜 구워있는 맞아요, 닭 팔잖아요. 맞아요. 딱 네네네. 그런 거 팔아요. 아. 팔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밖에 데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풀어놓고 같이 먹었었어요. 잘 돼 있네요.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아무래도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마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트가 안에 꽤 큰 마트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생긴 거군요. 네, 생긴 거죠. 예전에는 림이라고 하는 게 가장자리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거길 타고서 차를 몰고 직접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그걸 금지시켰어요. 셔틀버스가 움직여요. 아예. 예. 셔틀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게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도 뭐 보는 데는 크게 지장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가 셔틀버스를 타고 움직인 적이 있나요? 마지막 갔을 때 그랬나요? 마지막에 갔을 때 셔틀버스를 안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까지 가는 데까지 걸어가기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거기를 셔틀버스를 탔어요. 캐년 자체가 저기 있다면 바로 가까이로는 도보로는 걸어갈 수 있어도 차로 직접 갈 수는 없기 접근이 안 돼요. 때문에
차를 갖고 요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조금 세우고 그쵸, 안에 천천히. 들어가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먼 곳이 있어서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 네, 셔틀버스 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입장료는 $3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1인당은 아니고 차당입니다. 물론 버스는 좀 더 내야 되고요. 7인승 미니밴, 8인승 미니밴까지 $35. 근데 그렇게 내지 마시고 1년 애뉴얼 패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 내셔널 파크를 들어갈 수 있는 1년 애뉴얼 패스가 있어요. 그게 $80예요. 그러면 1년 내에 미국 내 국립공원은 무제한으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 카드만 있으면. 그거 1년에 한 번 가면요? 그럼 아깝죠. 오케이. 근데 로드트립을 가게 되면은 네. 내셔널 파크를 여러 개를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행 컨셉이 그렇다면. 네. 근데 미리 한국에서 당근 같은 걸 통해서도 사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저는 그렇게 한번 샀었어요. 아, 만 정말요? 원에 네, 중고. 만 원에? $80짜리를 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걸 다음에 네. 한번 제가 몰아서 말씀 한번 네. 드릴게요. 근데 그걸 또 어디서도 살 수 있냐면 공원 들어갈 때 애뉴얼 패스 주세요 하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겨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노스 쪽은 겨울에 못 들어가요. 눈 때문에 길이 막히는데 사우스 쪽은 아주 심한 눈폭풍이 오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눈폭풍을 만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마뮤님. 마마님. 아, 정말요? 그랜드 캐니언 제가 10몇 번을 가도 늘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한 번 가가지고 못 보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맥스로 보셨다고. 그랜드 캐년을요? 네. 거기까지 가서. 그 안에 아이맥스 극장이 있거든요. 제가 느낌을 조금 살짝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네. 네. 도로가 보이고 그냥 갑자기 협곡이 넓게 펼쳐지죠. 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길이 림을 따라서 가는 걸로 보이지만 아래쪽에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위에가.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지터 센터에다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야 되지만 당신 끝까지 차가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쭉 갈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옆에 크지 않은 나무들이 쭉 펼쳐진 게 계속 가요. 여기 협곡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운전하면서는 안 느낌이에요. 보이겠구나. 예. 네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아. 이런 협곡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 뭐야? 그러니까 그럴 것 브레스테이킹. 같아. 숨이 멈춘다. 아. 라는 거를 느꼈던 첫 경험이 있어요. 해발 고도가 2300이니까 굉장히 그쵸. 높죠. 그러니까 네. 눈이 와요. 미국 사막 눈 안 오고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름엔 더워요. 네네. 근데 겨울엔 눈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었을 때 11월 말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눈이 왔어요. 조금. 그래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눈이 오더라고요. 위험하진 않나요? 그래서 떨어지신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아니, 네. 너무 가까이 가서 막 사진 찍느라 그쵸. 이러지 않으시면.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뭐 네.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는 네, 게 네. 맞으세요. 이렇게 도로 제설 같은 것도. 그런 건 해놓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사우스림 쪽은 그날 폭설이 오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제가 못했던 거, 꼭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여유 있게 가시면 꼭 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트레킹이에요. 지금 위에서 보면 여기 길 보이시죠? 이렇게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 또는 노새를 타고 가는 트레킹 코스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은 걸어가는 그림이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위에서 보면 보여요. 점점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가서 또 볼 수 있는. 저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코스가 다 다른데 짧은 게 8시간 정도, 짧은 게? 길면 1박 2일 코스도 있습니다. 안에서 정확히 캠핑을 해요. 다르군요. 네. 그래서 콜로라도 강까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콜로라도랑 그 정도로 가까운 건가요? 아래 협곡이. 그 아까 강이. 440km 네. 그 강의 끝까지 가면 콜로라도가 나오는 건가요? 그 강을 따라서 한참 그 한 1000km 정도 가면 콜로라도 주가 나타나요. 이게 스케일이 그니까요. 우리 이게 상상을 넘쳐요. 한국을 대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우리나라 풍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반대쪽 평지가 보이잖아요. 네. 여기가 노스림이에요. 여행 일정을 잡을 때는 이쪽도 같이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거리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후버댐, 저기서 뭐가 나왔는데 로봇가 나왔었나? 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저기군요. 네, 트랜스포머가 요 아래 있는 걸로 상정이 되어 있죠. 네네네네. 여름에 가면 시차가 없는데 겨울에 가면 시차가 1시간 발생해요. 여름에 없는 이유는 서머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댐을 건너다니면서 시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제가 또 그런 시간여 이런 거 좋아해서. 이 서머타임 없을 때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 3.5시간, 거기서 한 1.5시간 가면 라스베가스고요. 세도나는 기가 좋아서 볼텍스가 흐른다. 수도하시는 분들, 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도 멋진 곳이고요. 거기까지 2시간. 엔털로프 캐년이라고 이런 멋지죠. 화면 보기도 있죠. 화면 보기. 맞습니다. 거기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좋으세요. 진짜로 색이 저렇게 형형색색인가요? 딱 그 시간에 들어가면요. 네. 특정 그러니까 해를 네. 받아서 그렇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숙소는 여기를 권해드립니다. 프레그 스텝이라고 1.5시간이면 미국에서 가까운 거리고요. 네. 약간 서부 느낌 들고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이쪽에서 숙소는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트림 여기는 그냥 사우스림의 이스트 엔터런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웨스트림은 조금 달라요.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내셔널 파크가 아니에요. 별도의 입장료를 내셔야 돼요.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요 보이세요? 스카이워크. 네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닥 뚫려 있나요? 뚫려있죠. 그 통률이. 네네네. 재밌죠.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25달러인가? 그리고 전체 패키지로 하면 50몇 달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당입니다.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좀 가까워서 많이들 가는데 전망은 아무래도 사우스림보단 못해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래기에 충분한 그쵸.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립공원 위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기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걸 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반나절 투어로 가능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아래 후버댐을 보면서 날아갑니다. 와. 그러면서 도착을 해요. 그럼 헬기를 타고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저희 때는 중국계 미국인이 설명을 해주셨던 영어로 해주신 거죠? 영어로 하죠. 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경비행기도 타는 재미도 있고 이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서 조그맣게 구경할 수 있게 미촌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식사. 인디언식 식사. 궁금해요. 인디언 식사. 뭐 옥수수 굽고요. 뭐 이런 거 감자. 곡물. 네네네. 네, 약간. 구황작물들 먹는 거군요. 그리고 고기도 주더라고요. 고기도 있고. 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독수리만한 까마귀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요? 옆에서 먹고 밥 있어요. 먹는 뭔가. 옆에서 노리고 이러고. 거기 독수리만 해요. 저게 까마귀야? 싶을 근데 정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스케일이 다. 클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카이워크까지 포함된 패키지들이 있어서 하나 캡처해 왔어요. 이 정도 가격이다. 지금 보면 429달러짜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게 풀 패키지라고 보시면 거의 맞으세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갔었기 때문에 300불 때였는데 그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노스림.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겨울에 다치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좀 남성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예쁘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거친 느낌이 훨씬 강한 곳이에요. 저희는 석양을 보면서 봤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내가 차를 몰고서 다녀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직 그 사우스림처럼 관광지로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마지막 도시로부터 접근하는데 멀다고 느끼나 봐요. 체감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 30분 좀 넘어 나오면 그래도 숙소가 있어요. 플래그스텝 말고도. 네네. 그런데 노스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더 날거 그대로의 그랜드 캐년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입로가. 이거 제 차 앞에 하도 벌레들이 죽으셔가지고. 돌아가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넓은 초원과 약간 숲과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우스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러게요.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요. 네. 북쪽과 남쪽이 다르고 이게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만 오픈이 돼요. 그 외에는 들어가면 포장도로는 막혀 있어요. 그런데 비포장도로가 열려 있어요. 거기서 제한은 아닌 건가요? 원래는 제한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갔다가 폭설만 나가지고 욕 보신 분들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 일행도 한 분 문 닫혀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다가 길 욕 잃고 봤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무전기 잃고 기름 떨어져 가는데 요건 네. 별도로 스토리를 하나 찍어야 됩니다. 네. 생쇼를 하셨더라고요. 사우스림을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쵸. 처음 가시는 처음 분들은. 가시는 거면.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고요. 이쪽은 이런 호수. 이게 사우스림에서 전 이런 거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전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약간 날거 그대로의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노스림을 가셔도 되는데 계절만 그쵸.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리를 보면 엔텔로프 캐년까지 똑같이 2.5시간이고 여기는 요 두 가지가 추가되죠.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네. 자이언 캐년은 미국의 스케일 큰 설악산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느낌이 그닥 굉장히 색다른데 이런 느낌이 별로 네. 없어요. 좀 익숙한 느낌? 네네. 이게 화강암의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설악산 느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좀 스케일이 크네? 그쵸.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대신 여기는 멋져요. 브라이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지금 사람들 걸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이게 돌탑들 같은 게 쭉쭉쭉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침식 현상에 의해서 생긴 거긴 한데 네. 너무 멋져요. 네, 황금빛으로 빛나요. 저런 거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요런 형태의 그런 돌들이 여기저기 있긴 한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게 브라이스 캐년이에요. 여름에 가더라도 춥습니다. 해발이 거의 3,000m예요. 높네요. 저녁에 가시면 노을이 되게 예뻐요. 붉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러 가시는 건 좋은데 대신에 옷을. 따뜻하게. 그쵸. 한여름에도 반바지는 금물이다. 너무 큰일 춥다. 네. 네. 라스베가스까지 한 4.5시간 정도 걸리니까 거리는 비슷하죠. 네. 근데 노스림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캐납, 관광 패키지 안에 많이 들어가는 숙소가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캐납이고 숙소는 이쪽에 잡으셔도 되고. 노스림에서요? 네. 아. 라스베가스를 잡으셔도 되고. 네네.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랜드 캐년이 요 중간에 있죠. 네. 노스, 사우스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안에 30km의 협곡이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삥 도우셔야 됩니다. 스케일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보실 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그렇게 기후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네, 이게 고도 차이가 한 400m, 고도? 300~400m 정도밖에 안 나는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신기하네요. 네. 좀 신기하게 눈도 훨씬 많이 오고 노스림이. 웨스트는 이쪽이요. 라스베가스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사우스를 가요. 그래서 5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루트가 돌아올 때는 보통 4시간이면 옵니다. 왜냐면 라스베가스 들어가는 과속 차량은 잘 안 잡더라고요. 나오는 건 잡나요? 네. 저희 선배 하나가 들어올 때 가서 땡겨야 된다고 차를 밟는데 네. 속도 게이지가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플래그 스텝 있고 세도나 있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 노스 쪽에 여기 캐납이라는 네. 숙소 있는 데 있고 자이언 캐년. 자이언은 시온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시온. 네,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아까 빛 예쁘게 드는 엔터로 네, 캐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동선은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다 봐도 좋지만 각계격파하듯이 그게 도장 깨기 하듯이 진정 여행이면 그게 맞죠. 네. 하나씩 네. 느끼는 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셨을 때 그랜드 캐년은 어디로 가볼까? 그것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주변에 국립공원들 많으니까 잘 연결해서 다니시면 좋다. 네. 치도로 보니까 좀 감이 오네요. 느낌이 되게 오시죠? 막연하게 그랜드 캐년 이렇게만 알고 있고 맨날 사진으로 보던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네요. 꼭 가셔서 멋진 그랜드 캐년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